안녕하세요. 슈레딩어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연애와 관련된 얘기를 저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거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서 만났어요. 근데 사귀다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뭔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고,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쳐서 결국은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런 연애가 계속 반복이 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실패의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 굉장히 좋았던 사람을 좀 저의 어떤 문제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좀 곁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정말 좋은 사람과 진짜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5월이에요. 가족의 달. 근데 내가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가족으로부터 상처만 받아서 많이 힘들었어도 내가 선택한 가족과는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상처가 많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는 상대방마저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친구를 거의 첫눈에 반했어요. 대학 입학도 하기 전에 OT를 가잖아요. OT 가서 이 친구를 되게 좀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 이 친구 주변을 1년 내내 이렇게 빙글빙글 맴돌다가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결국은 사귀게 된 경우예요.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막 못되게 굴고 얘를 계속 지치는 일을 계속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상식적으로다가 우리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막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 사람을 막 매사에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막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속으로는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맨날 막 떼쓰고 막 찡찡거리고 막 뭐 확인하려고 하고 막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여서 학과에서도 선후배 동기들로부터 두루두루 인기가 많은 친구였고, 그리고 남자친구로서도 정말 정말 좋았던 사람인 게 정말 잘해줬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늘 챙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물함을 같이 썼는데 뭐 사물함을 열 때마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오가다가 장미꽃이 이쁘면은 한 송이 사와서 넣어놓고, 집에서 과일 먹다가 맛있으면 오렌지 들고 와가지고 집에 훔쳐와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길 가다가 제 머릿결이 너무 푸석푸석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헤어 트리트먼트 같은 게 거기 들어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응당 나도 이 사람한테 그만큼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고마운 줄이라도 알든가. 근데 저는 받는 거는 다 받고 이 친구한테는 더 징징댔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패악들을 부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골 때리는 여자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1년 정도를 만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제가 차였습니다. 그때 차이고서 진짜 거의 반년 가까이를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후회할 거면 진작 잘할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한번 차이고 나서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반성까지밖에 못했던 건데 내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었겠네. 이 친구가 뭐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막 똥을 던졌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막 이런 자기 반성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 정도만 돼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 반성하고 달라진 덕분에 헤어지고 또다시 1년 뒤에 그 친구랑 다시 사귈 수 있었거든요. 제가 당신에게 호되기에 차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갱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그 뒤로는 꽤 오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반성은 그때 했어요. 근데 최근에 동네 통닭집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봄이라서 그래요. 저는 매년 봄이 오면 20살 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 있어서 봄이 내가 20살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봄이라는 계절이 나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봄이라는 건 언제나 내가 대학에 갓 입학해서 교정을 걷던 그 느낌. 그게 저한테는 그냥 어떤 봄이라고 하면 딱 그냥 그걸로 남아 있어요. 아무튼 봄이라서 또 당연히 이제 그 첫사랑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이번에 문득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막 찡찡대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때 내가 왜 그 친구를 그렇게 얕잡아 봤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정말 좋은 친구였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어디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이제 뭐 공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이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아, 누구누구 너무 괜찮다. 너무너무 좋은 남자친구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냥 지금 같으면은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잘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때는 누가 막 그렇게 이 친구 칭찬을 하면은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이게 뭐 별로예요. 뭐 이런 거 별로예요. 막 이렇게 막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때 제가 정서상으로 굉장히 하자가 많았잖아요. 본인은 몰랐지만 가정 환경은 언제나 이제 불안정하고 굉장히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아 성찰도 안 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좀 객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밑바닥 멘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좋아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투사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자존감이 많이 낮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뭔가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이런 그릇된 인식이 깊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좋아해? 그럼 이 사람도 별로인 거 아니야? 라는 왜곡된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사귀기 전에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굉장히 저희 과에서는 저와의 남자친구의 어떤 위치는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런 대상이랑 내가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어떤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런 이상화의 구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친구랑 같은 레벨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되게 낮춰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가치도 좀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약한 시도가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하찮은 인간이니까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종의 심리적 투사이고 이렇게 잘못된 자기 개념이 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내 머릿속에서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사람을, 좋은 거를 보지를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막 온갖 안 좋은 것들만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 편향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최악의 결과 막 이런 것들을 늘 상상을 하는 그딴 습관이 있는데, 그 저번에 얘기했던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도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용식이가 계속 다가오는데 동백이 계속 밀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용식이는 단 한 번도 동백이를 헷갈리게 한 적이 없는데 동백이는 용식이한테 동백이를 누가 좋아해? 지금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도 용식 씨도 결국은 나 버리고 떠날 거다. 같은 소리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어떤 날은 막 테스트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티를 내면은 거봐 맞잖아, 너도 지치잖아, 너도 나 싫어가지고 떠날 거잖아, 이러고 자빠지죠. 이거를 진짜 어지간한 위인이 아니고서 누가 버티겠어요. 누가 나한테 막 과분한 사랑을 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아낌없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아니야 가짜야, 네 착각이야, 나 좋아한다는 건 네 착각이야, 주소 잘못 찾으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온들 관계가 잘 이어지겠냐고요. 과거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저는 뭐 이제는 더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의 저와 같은 분들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가 바뀌면 되죠. 하나는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두 가지가 바뀌면 되는데, 저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꾸면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일단 저는 예전에 뭐 우울증 얘기도 그렇고, 저는 뭐 정신과 선생님이나 상담소 선생님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어떤 학자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환자적인 전문가니까,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지 않는 그냥 유경험자의 입장에서 내가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를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라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정신승리예요. 저희같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나 자신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이 들어가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뭐 이런 정상적인 긍정적인 스텝들을 밟아가는 과정 중에 임시방편으로 뭔가 땜빵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봅시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요? 나보다 나은 사람 맞죠? 지금 우리는 자존감이 겁나 낮은 상태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괜찮고 과분한 사람이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나는 아직 모자라서 보지 못하는 어떤 매력이나 장점 같은 게 그 이제 이 대단한 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도 너무너무 궁금한 게 딱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첫사랑한테 그때 나를 왜 만났냐고. 제가 기억하는 저는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여자친구로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아해 줄 수 있었는지, 너는 나한테서 어떤 장점을 봤는지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인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사람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만한 어떤 구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낫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뭔가를 저 사람은 받겠구나. 내가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있나 보네. 요 로직으로 생각의 방향을 계속 전환하세요. 한두 번으로 안 될 거 알아요. 계속 의심하고 막 그러실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수시로 요 로직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을 하세요.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그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이 사람은 더 귀한 존재로 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안 헤어지고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대놓고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몰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애써 아니라고 외면했던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매력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근거 있어? 입니다. 이거 인터넷 짤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난데없이. 그럼 그럴 때마다 재빨리 머릿속으로 나 자신한테 그 생각 근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 자신에 대해서든 연인에 대해서든 우리 관계에 대해서든 어느 날 문득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고서 막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나가지 마시고 그 순간 이걸 딱 끊고 근거 있어?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정 편향이 말도 못하게 강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때마다 이 근거를 열심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근거가 있으니까 고치면 되겠네. 오케이, 고치자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근거가 없으면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꺼지거라 하고서 이렇게 날려보내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랑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쉽지 않죠. 사랑받는 거 굉장히 어색하고, 어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에 누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막 지켜주고 나한테 마음을 써주고, 그거 그냥 그대로 오롯이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이거. 그래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제가 이제 확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안해 대신에 고마워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원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뭔가를 받았을 때 아직도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깍 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좀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줬어? 그러면 속으로는 막 고민을 막 엄청 해요. 막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게 당신의 이러이러한 어떤 마음을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특히 이제 말이 아니라 좀 글로 써서 전달을 하려고 해요. 이게 글로 쓰는 게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말로 한번 하고 나면 이게 휘발되니까 내가 그 말을 계속 곱씹는 것도 아니고 잊게 되는데, 글로 써놓은 거를 보면은 내가 계속 보면서 아 그래 고마워야지라는 걸 계속 상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뭔가를 받으면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난 이렇게 못 해줄 텐데. 난 이거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받으면 안 되잖아. 돌려줘야지.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억누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마워 자리에 미안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작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로 마음을,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 하나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좋은 사람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그런 좋은 사람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안정적인 가족을 내가 선택한 사람과 만들어서 그 전에는 몰랐던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매년 5월에 더는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라며 인사할게요. 안녕.